사는 법 일시불할부 리스트 장기 렌트 진짜 사는 법. 반갑습니다. 처음 본 사람도 있고 흔히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오늘은 뭐냐면 2024년도 버전으로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들 기준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자동차는 누구나 타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지 라는 개념으로 시작하겠지만 심화학습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보다가 이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가서 보던지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영상 찾아보던지 끄는 건 안 돼요. 끄는 건 계속 알 때까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차 사러 어디 가요? 땡카 들어가 봐요. 전혀 제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신차 위주예요. 우리 회사가 신차만 다루기도 하고 중고차도 다룰 수 있지만 제가 중고차를 안 좋아하기도 해요. 여러분 제 자세가 조금 건방져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차 살려면 어디가? 전시장이요. 전시장 맞죠? 혹은 대리점. 전시장, 대리점을 간다. 이거는 어디에? 제조사. 제조사라고 하면은 크게 자동차 신차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지겨워도 기다려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기준으로 촬영을 하는 거니까 제조사에 두 가지가 있다기보다 큰 카테고리 두 개로 나눈다면 국산? 그렇지. 국산, 해외산. 수입산. 맞아. 국산 브랜드 뭐 있어요? 현대, 기아, 르노, 삼성. 현대, 기아, 또 뭐라고요? 르노. 삼성, 또 아는 거 다 대봐. 아는 거. 그치야? 현대, 기아는 그러다 치더라도 삼성 어떻게 알았어? XM3. XM3 또 이제 없어 국산이. 쌍용. 쌍용이 이름 바뀌었는데 뭐라고? KG 모빌리티. KG 모빌리티랄까 하는데 구쌍용, KG 모빌리티, 또 쉐보레. 쉐보레 국산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주영이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김 PD하고 이 실장이 쉐보레가 국산이에요? 수입 브랜드지. 국산이란 뜻은 뭐야? 국내 생산. 수입산은 수입 생산. 만약에 현대가 그랜저를 미국 공장에서 만들 거야. 그럼 뭐야? 수입산이야. 국산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 쉐보레 옛날에 뭐였어요? 대우잖아, 대우. GM 대우. 대우의 브랜드 가치가 이제 나가려 돼버리니까 GM 쉐보레 그냥 쓰자. 대한민국 사람들도 쉐보레 알만큼 좀 아니까 모타이크 엠블렘도 예쁘고 수입산 느낌도 나고 잘 팔리겠구만. 하지만 대우가 쓰던 공장, GM 대우가 쓰던 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쉐보레 뭐 하고 또 공장 철수해 뭐.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실제 얘들 공장이 왜 돼 있는지 뭐 알바야 쓰레빠야. 어쨌든 국산에 포함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국산이라고는 하지만 원래 우리 옛날에 삼성이 뭐 만들었어? SM3, SM5, SM7, QM5 뭐 이렇게 만들었지. 근데 지금은 아르키나? 르노 아르키나인가요? 아르키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SM6로 팔리고 있죠. 옛날에 대우차 중에 그게 있었어요. 알페온? 알페온이 이제 고급차잖아. 알페온이 원래 어디 차냐? 대우 우리 알페온 사면은 대우 마크 말고 이렇게 돼가지고 알페온이랍시고 이런 엠블렘 만들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 차가 GM 계열의 뷰익이라는 회사의 라크로스라는 차예요. 그거를 알페온이라고 이름만 이렇게 갖다 붙여갖고 온 거야. 본 적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엠블렘이에요. 뷰익 라크로스가 알페온이 돼서 우리나라 수입돼서 팔았어요. 그러면 이건 수입산이냐 국산이냐? 수입산이지만 국산처럼 팔아먹었지.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산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QM3가 없어졌잖아. QM3도 원래 르노에서 만든 머시기를 갖다가 QM3로 이름 바꿔서 팔았는지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르노 삼성 이름을 떼고 르노 캡처라고 판 게 있었어요. 혹은 또 클리오 알아요? 네. 클리오 경차잖아. 네. 레이 사면서 좀 알아봤구만. 이렇게 생긴. 이게 뭔데? 이렇게 생긴 마크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해서 마른 모로 이렇게 된 거. 그게 르노 마크야. 그래 QM6 뒤에다가 그걸로 얘를 바꾼다니까. 삼성 마크 이거 없애보고. 어쨌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완전 수입산이야. 그 이유를 어떻게 분간하냐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격표를 보면 돼. 국내 생산들은 어떻게 돼 있어? SM6를 할 거면 뭐 임페리어 등급, 김PD 등급, 이실장 등급, 킹카프 등급 한 4가지 있고 이 등급에는 옵션 뭐 넣을 수 있고 뭐 넣을 수 있고 내가 골라가지고 주문을 딱 하면은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어서 뚝딱 배정을 해서 출고를 해주는 건데 얘들은 그런 게 없어. 이거 아니면 이거요 이렇게 두 가지만 있어. 그냥 왜 그렇게 했어? 만들어진 걸 갖고 와야 되니까 대충 이 두 가지가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요 구성 두 가지만 수입하자. 수입차처럼 마치 530i도 럭셔리 M 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입차에 들어간다고. 결국 브랜드가 어느 나라에 모국을 두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생산하느냐에 따라 국산 수입산이 나뉜다.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가 정말 많이 길었다 맞지요? 왜냐면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하면 저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기아도 현대 거잖아. 기아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방향성이 현대하고 기아하고 쌍용하고 옛날부터 다 달랐잖아. 대우하고. 기아는 예를 들어서 화물만 만들어야 되고 옛날에는 그런 법도 있었고. 기아의 이미지가 지금 현대보다는 좀 더 스포티한, 그래서 뭐 과학 5호기도 나오고 뭐 과학 카니발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현대는 조금 물렁하고 소프트한 느낌이 있잖아. 근데 기아 흡수했다고 다 합체해가지고 현대만 한다 하면은 소나타만 팔고 그랜저만 팔아야 되는데 기아까지 두니까 소나타 K5 경쟁시켜서 결국 내가 파는 거 뭐 이런 거지. 내가 기업을 운영해도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전시장 대리점을 방문하게 된다.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일시불. 일시불이 뭐예요? 현 잘 주고 사는. 똑똑하네. 할부 뭐예요? 할부로 캐피탈이나 카드 삭기고 하는. 더 엄밀하게 말하면 monthly payment. 달달이 돈 낸다. 달달이 돈을 얼마 낼지는 내 가진 사정에 따라 각자 달라지는 거고,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캐피탈이나 카드사가 들어가야 된다. CC, 캠퍼스 커프, 카드사, 캐피탈은 비슷한 놈들이다. 네. 고마워, 웃어서. 그냥 막 나온 대로 떠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리스가 있죠. 할부 안 해도 사실 유예, 할부. 중고차 사봤으니까 알 거예요. 일시불하든 할부하든 차값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을 쓸지 말지를 정하는 거지만, 할부할 때 취등록세, 보험료까지 네 없어요? 그까지 다 대출해 줄게요. 중고차는 이런 걸 많이 하거든. 그런 할부도 있지. 뭐 이렇게든 여유자금 할부? 그렇게 부를까? 실제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형님이 모르시는 건가요? 부르는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 안 해봐가지고. 이름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든지 말든지 난 이렇게 부를래. 여유자금 할부, 인생 나락 할부 뭐 이런 거. 인생 나락이라고 쓰면은 이걸 보고 계시는 중고차 딜러분들이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여유자금 할부 듣기 좋잖아. 유예 할부는 뭔지 알아요? 나중에. 뭔가 유예가 나중에. 맞아요. 4천만 원짜리 풀 할부를 하는 게 아니라 2천을 유예해놓고 2천만 할부를 갚고 만기가 됐을 때 2천 한 번에 해줄게요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돈을 적게 살 수 있지만 이게 위험하다. 이거를 내면서 2천을 한 번에 낼 돈을 모아놔야 되잖아. 모아놓을 거면 애초에 내지 왜? 맞잖아. 맞죠.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게 무서워서 유예시키고 5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만기 때 일시상환해야지. 그러면 50만 원 따로 모아놔야 돼. 모으지 말고 100만 원을 한 번에 내서 그냥 할부를 하라고. 유예를 왜 하냐고. 차 팔아서 내면 안 돼요? 차 팔아서 내도 되죠. 나중에 차 파는데 내가 2천 갚아야 되는데 차가 그보다 싸면 내가 못해서. 보태서 내야 되죠. 그리고 어쨌든 위험하다는 거야. 하지만 이거에 대한 짚고 넘어갈게요. 효용 가치는 있지. 당장 내가 생계를 위해서 차가 필요한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차가 꼭 필요해. 그러면 1억을 쓰고 나중에 벌어야지. 이런 게 금융의 기회비용이고 은행들이 이자 받는 이유고 뭐 그런 것들이죠.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유용하게 잘 안 쓰잖아. 카푸어들이 그냥 막 지르는 용도로 쓰잖아. 그래서 지금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리스도 보면 운용 리스, 금융 리스가 있어요. 운용 리스에도 굳이 따지면 유예 운용 리스가 있어. 그리고 그냥 운용 리스도 있어. 운용 리스가 뭔지 얘기를 해봅시다. 진도씨 차 한 번 사면 새 차야. 몇 년 탈 거야? 폐차할 때까지. 15년? 15년? 15년이라 치자. 그러면은 지금 중고차를 사긴 했지만 몇 년도에 샀다고요? 17년식을? 7년씩을 산 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오 진짜? 17년만 이레이를 4년이나 탔어요. 얼마 더 탈 거야? 돈 생길 때까지? 희망사항 약간의 계획, 현실적인 나의 계획이 몇 년간 레이를 더 타다 차를 바꿀 것 같아요. 돈 있으면 내일요. 당장 바꾸고 싶다? 네. 돈만 있으면? 네. 근데 왜 바꾸고 싶어요? 레이가 상태가 안 좋아요? 다른 차 타보고 싶어서. 보증 기간은 끝났죠? 네, 다 끝났어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욕심을 꺼내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17년식이잖아. 보증은 끝났잖아. 그걸 사다가 내가 4년이나 탔어. 사니까 20년쯤 샀겠지. 3년 된 중고를. 3년 된 레이를 이 사람은 왜 팔았을까? 사람은 그렇게 차를 오래 안 타요 사실. 목적에 의한, 내 사정에 의한 경차는 더욱더 그렇죠. 본인도 중고로 내 사정에 맞춰 샀지만 4년 타니까 당장 내일 바꾸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 달라 있잖아. 15년 타는 사람이 흔하겠냐고. 사실상 저는 0.1%에 가깝다고 봅니다. 폐차할 때까지 새 차를 사서 타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도 이건 찾기 힘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차를 바꾸는 시기를 뭐 여기 주영이처럼 일주일 만에 바꾸는 인간도 있고 2달 만에 바꾸는 인간도 있지만 오래 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니 한 5년이더라. 5년은 뭐다? 보증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다. 리스가 왜 나왔냐면 할부는 뭐야? 차가 4천만 원이면
폐차할 때까지 내가 쓰는 돈이 차값으로 4천만 원인 거야. 4천만 원이 호응에 날아간 거야. 이제 폐차할 때 고철값 한 40만 원 받겠지 뭐. 4천만 날아가는 건데 이걸 중간에 5년 돼서 팔면 어떻게 돼? 내 차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 차가 멀쩡하다는 디폴트를 우리가 잡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인기 있는 거에 따라 다르고 인기 없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그냥 대충 우리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5년 동안 내가 차를 위해서 소모한 금액은 얼마다? 2천만. 2천만 원이지. 2천만 원 쓴 거야. 그리고 팔아서 2천 회수했으니까. 근데 4천을 지금 당장 내긴 어려워. 나중에 2천이 회수될지언정 지금 4천을 만들긴 어렵다고. 그래서 할부를 하는 거다. 오케이, 바리? 네. 4천만 원 본인이 돈 있어. 일시불하고 차 아프지 뭐. 나중에 팔면 뭐 오겠지 뭐. 돈 안 급한데 뭐. 나 돈 많은데 뭐. 근데 내가 지금 2천만 원밖에 없어. 2천 넣고 2천 할부 하겠지. 그러면은 나머지 할부는 언제든지 내가 차를 팔아서 만까지 하면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갚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리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애초에 이 차 내 거 아니라도 되니까 우리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렌탈하듯이 5년만 탈게 하는 거야. 그럼 5년만 타면은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시 차를 갖고 가서 뭐 팔아먹든 수출을 하든 집에 전시를 하든 알아서 해라. 나는 5년만 탈게. 그러면은 얼마만 내면 될까? 2천만 원만 애초에 내고 4천 내고 2천 회수도 아니고 2천 내고 2천 나머지 할부도 아니고 애초에 그냥 2천만 낼 테니까 여기까지만 탈게. 이게 리스야. 근데 이렇게 비교해서 개념만 이해하시라는 거지 금액이 이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리스를 했으면 2천이 아니라 2,500 쓰겠지. 근데 이런 선택권, 내가 뒤에 인수를 해도 되고 반납을 해도 되고 이런 선택권을 가져가고 당장 돈을 적게 쓰고 할부랑 다르게 취등록세가 월납입료에 차값이랑 같이 묻어버리니까 초기에 자금을 안 써도 되고 여러 가지 효용 가치로 인해서 리스가 돈이 좀 더 비싸도 리스하는 게 난 낫겠네 할 수 있지. 사람들이 할부하는 게 더 싼데 일시불하는 게 더 싼데 리스하는 놈은 미친놈이다. 캐피탈을 왜 쓰냐? 그는 살면서 한 번도 대출도 해본 적이 없고 보험도 가입하면 안 되고 기회비용에 관련된 활동을 평생 안 해야 맞는 거야. 그냥 내 생각이 거기까지 안 미친다는 것 뿐이지. 대출 해본 적 있어요? 네. 레이 할부 했어요? 네. 자, 그런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처럼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대출이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이자를 내면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돈이 필요한 그 기회비용이 중요하니까 빌리는 거잖아. 돈 졸라 많은 사람들도 일시불로 잘 안 해요. 그 기회비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내가 다른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 마음의 여유가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아프면 병원비를 써야 되니까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그 맥락으로 리스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 물론 나에게 리스가 맞는지 뭐가 맞는지는 해봐야 아는 거지만 자 대충 리스가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개만 더 짚고 지나가자. 그러면 유예 리스는 뭘까? 리스 자체가 약간 유예 할부랑 닮아 있잖아. 조금만 내다가 나머지 반은 주고 가져오면 유예 할부랑 비슷한 거고 안 주고 반납해버리면 운용 리스를 잘 운용해버린 거고 근데 여기에서 또 유예를 주는 거야. 이 내가 5년 동안 내가 낼 비용 이 월납입료면 남은 거를 잔존가치라고 해요. 잔존가치가 뭐냐? 중고 시세야. 지금 레이의 잔존가치는 얼마일까? 한 300만 원 할까? 실장님이 내일 사고가 났어. 잔존가치 박살나가지고 200이 될 수도 있겠지. 그래 중고 시세를 잔존가치라고 얘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잔존가치를 빼놓고 하는 게 리스인데 거기에서 또 유예로 1,000만 원은 나중에 줄게 또 빼놓는 거야. 그럼 달달에 내가 내는 돈은 더 적어지겠지. 하지만 나중에 대한 리스크는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유예 운용 리스가 우리나라에서 카푸어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 하지마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어딘가에 이 상품은 살아내는 있더라. 오케이? 네. 그 다음 건 뭐야? 금융 리스지. 실장님 금융 리스가 뭔지 말해봐요. 금융사 통해서 리스하는 거. 운용 리스는 그러면 운용일을 통해서 리스를 하고 할부는 할인을 통해서 부를 하는 거야? 리스가 빌린다는 뜻이거든. 운용 리스는 내가 이걸 운용하기 위해서 빌리는 거. 금융은 돈을 빌리는 거. 그냥 이건 뭐다? 할부. 할부랑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명의가 금융사 거예요. 할부를 하면은 캐피탈에 돈만 빌리고 차는 내 거야. 금융 리스는 캐피탈이 차를 사서 차를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차 살 때 들어갔던 대금을 내가 갚아 나가는 거야. 결과적으로 보면 할부랑 똑같아. 근데 방식을 다르게 취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방식도 똑같아. 근데 이제 주영이가 말한 것처럼 이거는 금융사가 차를 사서 주는 거니까 자동차 등록증에 금융사가 명의자로 돼 있어. 이거는 내 명의로 돼 있다. 그러면은 기본 그렇게 하는 거 내 명의로 돼 있어야 처분하기도 쉽고 뭐 굳이 계약 조건 이렇게 걸어가지고 뭐 좀 불편할 수 있나? 근데 어떤 점이 좋냐면 할부를 내가 지금 샀어. 1억짜리를 샀어. 한 달 만에 팔고 싶어. 1억짜리면은 취등록세도 한 1,000만 원 가까이 냈겠지? 너한테 팔았어. 너도 취등록세 한 800만 원 내고 내 차를 사는 거야. 한 달 타니까 못 하겠어. 주영이한테 팔았어. 주영이도 한 700만 원, 600만 원 취등록세 내고 또 사겠지. 감가된 만큼. 취등록세가 3번 나가. 근데 내가 금융 리스를 했다. 한 달 타다 팔고 싶다. 계약만 승계가면 돼.
취등록세는 리스사 명의로 등록될 때 취등록세 한 번 내고 이 계약서가 돌고 도는 거야. 할부는 내가 취등록세 내고 했는 4명의 차를 다른 사람한테 줄 때 취등록세를 내고 새로운 등록증이 나와야 되는 거야. 금융리스는 계약만 야 네가 이거 계약 엎어가, 네가 업어가. 등록증은 그대로 캐피탈 이름 그대로의 등록증인 거지. 그래서 금융리스 누가 많이 한다? 카푸아. 아니 돈 많은 사람들. 왜냐면 금융리스는 곧 할부잖아. 카포들은 그냥 리스를 하겠지. 월납입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잔존가치를 빼는. 금융리스는 할부니까 차값을 다 내는 거잖아. 그럼 돈이 많아야 돼. 슈퍼카, 람보르기니 이런 거 5억짜리 있다. 취등록세만 해도 얼마야? 3천만 원이야. 람보르기니 타는 사람들이 이거를 뭐 평생 타? 이것도 타, 페라리도 탔다가 지랄들 하고 있잖아. 그럼 그거를 팔 때 취등록세가 아무리 돈 많아도 3천만 원 애 이름도 아니고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면 금융리스로 이거를 취득한 다음에 니 할래요? 내가 차값만 받고 넘겨본 계약을. 뭔지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5억짜리가 있는데 4억 5천을 밀어놓고 5천만 원만 리스 대출을 한다 내가. 그러면은 차는 5억인데 풀할부 하면 5억을 다 대출하면 이자도 클 텐데 이렇게 4억 5천이 나놓고 5천만 원만 대출한 다음에 이자가 적겠지. 이거를 무늬만 리스라고 한다. 리스를 했지만 실상은 거의 일시불 한 거야. 그러니까 슈퍼카 돈 많은 사람들이 일시불 할 수 있는데도 왜 이걸 하냐. 취등록세도 아끼고 내 명의로 뭐가 잡혀있으면 내 재산에 람보르기니가 잡혀있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일이 많잖아. 그러니까 리스로 해서 이거 내 거 아니대, 금융사 거대, 그지라서 나는 달달이 돈 내고 있대. 근데 계약안을 보니까 거의 다 내놓고 조금 대출해가지고 한 달에 뭐 20만씩 내고 있다 람보르기니를. 그게 무늬만 리스다. 그냥 풀 할부하는데 금융리스를 한다? 그럼 내 명의로 잡으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왜냐면 신용 잡아먹는 대출되는 건 똑같은 거거든. 리스나 할부나. 간혹 리스가 잔존가치 빼고 나머지 금액만 내 대출 잡히는 거 아니야? 전액 할부 대출하는 것보다는 적게 잡히겠군? 아닙니다. 차량가, 취등록세 포함해서 전액으로 잡히는 거예요. 자, 대충 무슨 차이인지 조금씩 이해됩니까? 질문을 계속 하세요. 그렇다면 이건가요? 저건가요?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다 끝났는데 다 알려줬는데 모른다 그러면 알겠죠? 여자도 때리시나요? 남녀가 처음 왔는데 뭐 구별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운용리스, 금융리스까지 다 됐다. 이제 뭐가 뭔지는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할부 리스라고 하면 운용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금융리스는 그냥 할부인 거라서. 장기 렌트, 쉽게 그냥 렌트라고도 얘기하긴 하는데 어제도 내가 전화를 받아요. 거기 렌트카죠. 4월 27일 날 스타렉스가 한 대 필요한데 그 렌트가 아니잖아. 우리는 새 차 뽑는 거잖아. 방식을 렌트로 할 뿐이지. 그러니까 장기 렌트라고 웬만하면 부릅시다. 우리도. 한 개 더 있네. 일시불. 일시불과 할부의 차이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자가 붙는다. 할부는 돈을 빌리는 거니까. 이런 건 안 적어도 되죠. 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맞죠? 그럼 일시불 차를 사게 되면 뭐가 생기냐? 취득세, 등록세, 인지대, 공채, 번호판, 신형, 뭐 몇천 원 추가, 파란색 필름 들어가면 또 얼마 추가, 뭐 많아. 할부로 레이 샀다면서요. 이것저것 들어가겠지. 하지만 이게 뭐가 뭔지 알 바야 쓰레 바야. 얼마 내라 하니까 그냥 내는 거지. 맞지? 경차라서 취등록세가 면제야? 면제였나 10만 원이었나 거의 없었어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이것저것을 냈겠지. 하지만 이런 항목에 대해서 뭐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냐는 거야. 모르잖아. 저도 몰랐어요. 최근까지.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모르는 거지. 대충 얘기하면 취등록세는 합쳐서 대충 뭐 7%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갑다 해. 여기 계산에서 나오는데 딜러가 취등록세를 띵가 먹을 일은 거의 없어요. 등신 아니면 대충 취등록세 금액을 보니까 내가 사는 차값의 7% 정도다? 맞는갑다 하고 넘어가. 왜냐면은 8%, 9%, 10%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왜 이래요? 하고 물어봐야겠지만 7% 얼추 맞으면은 띵가 먹어봤자 몇만 원이잖아. 뭐 네 살림 좋아지라고 냅둬 그냥. 신경 쓰지 마. 인지대 이런 거 뭐 3,000원, 뭐 5,000원, 뭐 만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고 뭐 모든 차는 탁송료가 나와요. 차 내가 공장 가서 받아왔는데 왜 탁송료를 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옛날엔 많았지만 요새는 그런 식으로 인도를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 제조사들이 탁송료 나오고 등등 나오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채를 하나 얘기해 봅시다. 공채 뭡니까? 공개 채용. 공개 채용? 맞지? 공채 뭐야? 배기량에 따라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거 안 척하지 말고 공채가 뭐냐고. 공공채권. 맞지. 공공채권인데 주인가 말한 것처럼 채권이 뭡니까? 받아야 될 돈, 재무 뭐 이런 것처럼. 그 당신 어디 사람이죠? 어디 사람이냐고요? 네. 한국 사람. 아니 울산 사람이에요. 울산에 차를 샀어. 그러면은 차가 어디를 다녀? 울산 도로를 다니지. 공공도로지 네 땅이야? 아니죠. 사용료가 필요하다. 세금이야. 그러니까 공공채권. 그러니까 공채가 뭐냐면 당신이 차를 운행하면서 어떤 짓을 할지는 잘 모르잖아. 여러분 제 설명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충 흐름만 이해하세요. 제발. 딴지 걸려면 댓글 환영합니다. 댓글이 많을수록 노출이 잘 된다 하더라고 영상이. 오케이. 어쨌든 울산에서 네가 5천만짜리 차를 샀어.
그럼 공공채권으로 500만 원을 울산에 맡기세요. 그리고 당신이 차를 팔아버렸어. 돌려드립니다. 맡겨놓는 돈이야. 근데 5천만짜리 사는데 500이나 누가 맡겨놓고 싶어? 그래서 공채 할인이라는 거를 적용합니다. 지역마다. 예를 들어 공채 할인 10%라는 뜻은 뭐다? 헷갈리지 마. 차값의 10%가 공채 금액이야. 공채 할인 10%라는 건 이거의 10%, 50만 원. 50만 원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납부를 해버리시면 이걸 안 맡겨도 됩니다. 이것 또한 뭐다? 돈이라는 건 기회비용인 게 문제야, 모든 것이. 500을 맡겨놓고 500을 회수하면은 난 손해가 없지, 돈 쓴 돈이 없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500을 맡겼다 찾는 것보다 50만 원 내고 퉁치는 걸 선택한다. 당장 500만 원이 묶이는 기회비용이 싫으니까. 그래서 공채 할인율을 봐야 된다. 지역마다 다 다르다. 서울같이 막 차 너무 많고 막 복잡해. 그러면 돈을 더 받겠지, 서울에서 차 타는 사람들한테는. 부산, 대구, 인천 이런 데는 공채 할인 0 이런 데가 많아. 안 내도 된다는 거지. 리스를 할 때는 리스사 명의로 차를 등록을 하잖아. 그럼 그 리스사가 서울에 있어. 거기로 다 등록해. 그럼 내가 사는 것보다 괜히 여기 리스 해가지고 공채나 더 많이 나가고 그럴 수 있겠지. 모든 리스사들이 각 지역에 사용 본거지라는 사업자를 따로 둡니다. 그래서 어디 A를 한다? 그럼 우리 본거지 부산에도 있어요. 인천에도 있어요. 니 뭔 차 할지 모르지만 골라서 하세요. 그럼 우리는 공채 할인 영원인 데를 찾아서 가겠죠. 내가 살고 있는 데보다 더 유리하게 공채를 이끌 수 있기도 합니다, 리스가. 하지만 큰 부분은 아니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공채가 뭔지 알고 가자 이거예요. 공채 할인 7% 이래버리면 한 30만 원 정도 내고 퉁치는 거지. 준수 씨 이제 드디어 돈이 생겨서 내일 차를 바꾼다. 뭐 할 거야? 그랜저? 꿈이니까 얘기해봐. GV80. GV80. 20대 여자가 GV80을 누가 봐도 아빠 차지. GV70 해야 네 차구나 하지 사람들이. 괜찮아요? 큰 게 좋아요? 오케이, GV80을 해. 8천만 원, 옵션 넣으면 9천만 원 하잖아. 좀 소박하게 8천만 원으로 맞췄다 치자. 그러면 공채로 800만 원을 대구에 맡길래 공채 할인 5% 해서 40만 원만 내시면 안 맡기셔도 돼요. 하면 뭐 할래? 안 맡길래. 맞지? 40만 내고 차 아프지. 800을 5년 동안 왜 묶여? 지금 800 내봤자 5년 뒤에 800이 똥값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상관없이 어쨌든 나한테서 돈이 나간다는 그 기회비용 때문에라도 다들 이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공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할부는 이자만 내고 다 똑같아. 근데 할부를 전액 할부를 한다 치자. 한 푼도 난 안 내고 차값을 다 캐피탈로 대출할 거야. 그래도 이 돈은 다 따로 나가야 돼요. 캐피탈은 차값만 빌려주는 거야. 다만 중고차를 할 때 애초에 대출액을 높이는 거야. 네 여유 자금에 이 돈 낼 돈까지 다 해줄게요. 그렇게까지 해서 차를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다? 차를 하면 안 된다. 니는 안 되는데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와도 그냥 팔아치우는 사람들은 좀 그렇다. 딱 상담을 하다 보면은 차를 할 때가 아니야. 차 하면 안 돼. 그럼 하지 마라 해야지. 내가 그 사람 차한테 팔아가지고 몇십만 원, 100만 원 번다 치자. 100만 원 번답시고 이 사람을 나락으로 밀어? 그거는 진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영업사원들도. 어쨌든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 일시불 하든 할부를 하든 이건 따로 돈 내야 되는 거다. 보험도 가입해야 되잖아. 그리고 1년에 2번 세금도 내야 되잖아. 다 내야 된다고. 할부도 마찬가지라고. 거기에서 플러스 이자가 붙는 것이다. 그럼 리스는 보험료, 세금 이 두 가지를 빼고는 나머지가 리스료에 다 포함됩니다. include. 그러면 어떠냐? 보험 가입하고 세금은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 보험 가입할 돈만 있으면 10원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야. 돈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만 없어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카푸어들이 생겨나는 거야. 리스로 카푸어 안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이, 할부 일시불 했어? 할부했어요. 할부 한 달에 얼마 내 지금? 끝났어요. 얼마 냈었어? 30만 원? 잠깐만. 발 붓는 것 같은데. 자, 레이 한 달에 30만 원 내는 걸 이 실장님이 왜 했을까?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은 무리니까 그 차를 골랐겠지. 근데 한 달에 50만 원이다. 할 수 있어? 부담스러워서 안 했겠지. 30만 원짜리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내 상황이 딱 거기까지 허락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야. 근데 이거를 리스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중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차 기준, 중고는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차를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 할부금을 내는 게 있으면 이거를 리스를 하면 뭐 해야 되겠어? 17만 원에서 18만 원 나올 거야. 저렴하지. 왜 잔존가치가 빠졌잖아. 이건 네 차지만 리스는 네 차가 아니잖아. 네가 5년 동안 30만 내다 보면 네 차가 돼버리니까 만약 5년이라 치자 그럼 6, 3, 18 1800만 원짜리 차구나. 한 1500쯤 되겠지 이자랑 하면은 5년 뒤에 팔면 얼마야? 한 400만 원? 너무했나? 레이니까 좀 더 쳐주자. 800만 원 받고 팔았다. 그럼 내가 쓴 돈 얼마야? 700만 원 쓴 거지. 이거는 감가돼서 날아간 거고 이게 잔존가치잖아. 얘는 잔존가치를 뺐잖아.
그러니까 한 달에 내는 게 애초에 적어져 버리지. 이게 리스라고. 그러니까 리스를 하게 되면 금액이 떨어져. 자, 그러면 내가 30만 원 선택한 이유는 뭐다? 한 달에 30만 원 난 쓸 수 있어야. 그럼 리스로 한 달에 30만 원짜리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차를 할부냐 리스냐 하면 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30만짜리를 찾다 보면은 이제 너는 이제 스포티지도 할 수 있는 거야. 리스로는.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이 이걸 선택해 버린다고. 카포 안 되는 방법은 뭐다? 내가 할부로 30 낼 수 있으면 그거를 그냥 신차로 리스를 해서 줄어들면 이 남는 12, 13만 원으로 다른 활동을 해가지고 저금을 하든 다른 내 하고 싶은 취미를 하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용도로 리스를 써야 된다는 건데 다 내가 낼 수 있는 한 따위에 맞춰서 하니까 카푸어가 되는 거라니까. 운용 리스가 왜 생겨났는데 그 취지가 뭐야? 30만 원 낼 거를 20m로 줄이고 남는 돈으로 다른 뭔가 또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어차피 5년 되면 팔 거 내 명의로 돈 다 내면 뭐하노? 5년만 요것만 내고 탁기하고 반납해버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반납해버리면 내 생돈 개그치 나갔는데 차는 뺏어가 버리고 난 새똥됐다 이 생각을 한다니까. 애초에 돈을 적게 냈잖아. 당신이 이렇게 내고 할부 끝나도 감가 이만큼 먹고 잔종같이 내 이것밖에 안 남았고 이거를 그냥 그 이유로 들고 있어도 이제 돈도 안 쓰는데 나는 차가 있다가 아니야. 들고 있어도 이 차값은 계속 내려가. 그럴 거면은 어차피 이 차값 계속 나가는 내가 손실이 반복될 거면 감가되는 상품일 뿐이니까 그 손실에다가 조금 보태서 보증 끝날 때 바꾸면서 계속 새 차로 더 윤택하게 차를 타고 싶어서 달달이 내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반박하고 싶으면 휴대폰 10년 쓴 사람 오라 그래. 2년만 써도 중고로 다시 팔고 갈아타잖아. 아이폰 살 때 좋은 거 하면 200만 원 하잖아. 200만 원인데 2년 뒤에 어떻게 돼? 2년 뒤면은 신형이 나왔잖아. 그럼 얘는 100만 원도 못 받아. 애초에 내가 폰값으로 100만 원을 허공에 날려 먹었어. 그럼 이거를 24개월로 쪼개보자. 4만 원쯤 나오나? 5만 원이라 치자. 야, 근데 너한테 한 달에 39,900원만 내시면 이 폰을 드리고 2년 뒤에는 우리가 폰 가져갈게요. 해 안 해? 당연히 하지. 내가 200 주고 샀다가 나중에 중고로 멀쩡해도 100을 팔고 그래봤자 내가 쓴 게 한 5만 원은 될 텐데 4만 원만 쓰면 폰도 지가 알아서 가져간대. 훨씬 편하지. 그게 리스라니까. 정수기 그 400만짜리 500만짜리 왜 렌트 하는데 관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비슷한 맥락이다. 그래서 내가 30만짜리를 할부할 수 있는 사람이면 17, 18만 원 하는 리스를 해야 남는 돈으로 내가 리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생기는 기회비용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건전한 자동차 금융의 이용인데 99%가 한 달에 30만 원 내는 리스를 하잖아. 여러분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잖아요. 주영이가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맞잖아. 지금 우리가 리스하고 있는 차들 할부로 한 대 딱 때리려고 하면은 반도 못하지. 근데 리스로 하니까 생겨 줘버리면 되지 뭐 생각으로 자꾸 출고하니까 차를 막 대여섯 대씩 막 동시에 타는 거고 막 M도 타고 비싼 것도 타고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를 알으라는 거지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못하는데 뭐 사람이 그렇게 생겨보면 어떡하겠어. 이게 리스다. 중고차 괜히 할부였나? 리스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 살짝 안 들어? 들어요. 살짝 들잖아. 여기서 그 생각을 더 들게 해줄게. 그게 바로 장기 렌트다. 장기 렌트는 빨간색이다. 장기 렌트는 리스하고 거의 똑같은데 보험, 세금까지 다 포함했다고 보면 돼. 전부 다 포함한 거야. 10원도 없어도 진짜 나올 수 있어. 리스는 보험이라도 내가 가입해야 되지만 옛날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리스에 보험료도 포함되고 뭐 세금도 포함되고. 세금은 지금도 포함할 수 있는데 저는 포함 안 시킵니다. 왜? 1년에 한 번 연납하면 10% 할인해 주는 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리고 당신이 세금을 안 내도 어차피 리스가 대납하고 월납료 청구되니까 가만 냅둬도 돼요. 근데 보험은 이제 포함을 안 해줘요. 사건 사고가 많았으니까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금융상품들도. 장기 렌트는 이게 다 포함인 거야. 그리고 리스하고 할부는 대출이니까 신용 점수가 떨어져. 장기 렌트는 신용 대출 상품이 아니야. 말 그대로 차를 렌트 빌려주는 그런 법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야. 내 신용도 안 떨어져. 내 명의도 아니야. 다 포함돼 있어. 최고야. 좀 비싸지 않을까? 다 포함돼 있으면. 당연하지. 리스가 50만 원이다. 장기 렌트가 55만 원쯤. 그럼 5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야? 60만 원이지. 60만 원으로 네 보험 세금 다 해준다고. 그리고 네 채무로 신용 점수도 안 떨어져. 할 거야 안 할 거야?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왜 안 해? 허. 번호판이 허, 하, 호 이렇게 돼 있어요. 호만 잡으면 땡큐야. 하 잡으면 허 잡으면 타기 싫어. 왜요?
우리 달달이 빌려주는 어린애들이 그냥 막 타고 다니는 렌트카 그게 다 허거든. 그러니까 레이인데 허를 달고 있어. 저 새끼 차 빌렸네. 지 차 아니네.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요즘 달라지고 있어. 사업자들이 장기 렌트를 워낙 많이 선택하니까 법인들은 뭐 S클래스, 국산 뭐 그랜저, 제네시스 GB80, 펠리쉐이드 호를 달고 있는 게 많아. 그럼 어떤 느낌이냐? 돈 좀 버는 사업자구만. 하물며 S클래스 같은 경우는 리스로도 많이 나가는데 장기 렌트다. 이야 이제 법인 임원이구만 최소. 더 먹어준다고. 근데 이런 거를 알 리가 없고 사회 경험 없는 젊은 친구들은 하호호 뭐 E클래스 S클래스 보면서 뭐 에이 저거 렌트네. 병신이야. 병신이야. 정신 차려야 돼. 사회가 왜 돌아가는지 좀 안다 싶으면 이렇게 붙었으면 허는 장기 렌트인지 일반 렌트인지 좀 헷갈리기는 해. 근데 만약에 호다 돈 있는 사람이야. 그럼 빌린 차가 아니야. 질문 있는데 호 이런 거 정할 수 있나요? 못 정해요. 못 정해요. 근데 아까 랜덤이에요? 근데 그 높으신 분들은 호라고 하셨잖아요. 조용히 해. 근데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차 호 말고 하허 본 적 있어? 없어. 호야. 고객이 나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요 하시면은 편안하게 놔두기도 하지만 내가 찝찝해. 호가 여러분 일반 번호판 많죠? 이것보다 호가 훨씬 예뻐요. 균형미를 봐봐. 하물며 일반 번호판인 5보다 호가 난 더 예뻐. 호가 이 대칭이 미관적으로 정말 좋다니까. 자 아무도 안 봐. 내 말 다 개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말 듣고 길 가면서 하면서 번호판을 쓱쓱 봐봐. 바로 댓글을 달게 됩니다. 우와 호가 진짜 예쁘네요. 이렇게 그렇게 된다니까. 어쨌든 장기 렌트가 국산은 제일 좋다. 그리고 또 네가 리스 할부 타다가 레이 1,500만짜리 차야 할부로 이거를 멀쩡하게 무사고로 1년에 한 15,000km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타다가 팔려고 한 3년 뒤에 보니까 800만 원인데 이 사이에 혹시 네가 사고를 한 5번 났어. 접촉 사고도 나고 펜다도 한번 갈고 문짝도 바꾸고 막 했어. 그럼 800 받을 수 있겠어 팔 때? 한 300 받았다 치자. 500이 날아갔지? 그럼 리스 차 타다가 네가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 치자. 반납할 때는 멀쩡할 때 기준의 잔존 가치를 뺍니다. 그럼 네가 사고가 많이 났으면 리스사에 500만 원 물어주고 반납인 거야. 똑같아. 근데 전부 다 사람들 심리가 500만 원 물어주면 어떻게 리스 씨, 족같은 리스 씨. 차 반납하는데 페널티 내라고 내가 또 돈 내라 하고. 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거 네 차였어도 똑같이 겪을 페널티라니까. 근데 렌트는 네가 사고 500만 번 났어. 5만 500번 났어. 전손 막 폐차는 아니야. 근데 이제 부수고 바꾸고 지랄 연병을 다 했어. 근데 반납할 때 내가 낼 돈이 없어요. 면제가 돼요. 다. 차량 감가로 인한 페널티가 면제가 된다. 보험료도요? 보험료는 그냥 고정이야. 계약할 때부터. 사고 나도 안 올라요? 네가 보험 넣은 적이 없잖아. 네 명의의 차가 아닌데. 월 납입료도 안 올라요? 왜 올라? 반납할 때라니까. 계약이 끝났을 때. 다음에 장기 렌트 할 때 저 사고 500번 낸 여자니까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야겠구만 이러냐고. 아니야. 네가 한지도 몰라. 차 명의도 장기 렌트고 차 명의가 리스사 명의고 보험은 네가 넣으니까 네 보험이지만 장기 렌트 이게 포함돼서 네 보험이 아니에요. 이 금융사의 보험이에요. 네가 이 금융사에 계약한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너 혼자 사고 났다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너같이 사고 내는 사람들이 이 A 금융사에다가 졸라게 냈다. 장기 렌트 장사할 만 나겠어? 보험료하고 수리비 개같이 터지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야 우리 좀 쉬어가야겠다. 보험료 좀 올리고 우리가 레이를 하도 팔아서 그런갑다. 레이 타는 사람들이 그렇지 뭐. 이제 그랜저를 중심적으로 팔자. 이렇게 해서 계속 금융사들 가격이 바뀌어가는 거죠. 질문 있어요. 장기 렌트는 국산이 좋다고 하셨는데 수입사는 감가 면제를 안 해줘. 국산만 국산을 해주고 그래서 국산은 장기 렌트가 답인 거야. 또 하나는 리스 50이면 이건 55쯤 나온다 했지. 수입차가 리스 100이면은 장기 렌트는 130쯤 나와. 그러면 1년이면 360만 원 차이면 네 보험료 내고 세금 내고 알아서 다 하고도 남지. 감가 면제도 안 해주지. 좋은 점은 내 신용을 지켜준다는 거지. 그래서 리스 할 바에 돈 조금 더 내고 내 신용을 지키는 게 중요한 사람은 장기 렌트를 하기도 하는 거야. 법인 같은 경우에 S클래스 장기 렌트 하면 리스보다 훨씬 비쌀 텐데 왜 장기 렌트를 가느냐? 어차피 내 돈 아니고 회사 돈이잖아. 회사에 채무 잡히면 뭐해? 회사 채무 안 잡는 게 편하니까. 우리가 그 정도 돈은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S클래스가 장기 렌트면 좀 큰 회사 임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질문이 이게 해결된 게 맞나요? 네. 중간에 잘라서 죄송해요. 뭔지 바로 확 이해가 돼가지고.
그러면 렌트나 리스가 안 되는 차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하자 했잖아.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어제 뭐 어땠어요? 도움이 좀 됐어요? 네, 머릿속에 남아있을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남아있을까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내일 이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 이거가 뭐였지? 제가 지금 까먹었나 봐. 리스렌트 안 되는 차 있냐고 했는데 오! 맞아요. 리스 렌트 안 되는 차 있어요. 리스가 안 되는 차는 뭐가 안 돼? 없어. 다 돼. 리스는 다 돼. 렌트가 안 되는 게 있어. 렌트는 렌트로 들어가는 거잖아. 여러분 상세하게 법적으로 뭘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렌트라는 게 특수하잖아. 내 명의도 아니고 이거는 차를 순수하게 빌려주는 거고 대출 상품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빌려주는 대여 상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대여하면 안 되지 라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게 경차, 화물차. 근데 무슨 꼼수를 썼는지 경차는 다 되더라고. 그냥 경차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밴 2인승 모닝, 2인승 레이. 그냥 경차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화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의자가 있어야 될 곳을 짐칸으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 뭐 승합차 이것도 스타렉스, 오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화물차처럼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화물차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포터. 맞지. 포터, 또 봉고3. 다마스 다마스가 트럭이야? 다마스는 승용이지. 승용이에요? 다마스 그냥 의자 뚝뚝뚝 있는 그냥 봉고, 미니 봉고처럼 다마스 뒤에 아무것도 없는 차 있죠. 그게 이제 스타렉스 5벤, 뭐 레이 2벤 이런 것처럼 뒤에 화물로 된 거지. 지금 트럭을 얘기하는 거잖아. 화물차는 뭐냐면 짐칸이 있는 거. 포터 뭔지 몰라요? 알아요. 이 포터 운전 많이 해봤다면서요?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이제 이 실장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화물차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 착각하는 게 화물차인데 승용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렉스턴, 스포츠, 칸, 스포츠 이런 거 있잖아. 앞에 SUV처럼 돼 있지만 짐칸까지 있어버리는 거 봐. 이게 이제 이것도 화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렌트가 안 되니까 리스를 하는데 화물차는 그냥 운용 리스하고 또 달라요. 뭐가 있냐면 이용자명의 리스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차를 이용하는 사람, 이용자의 명의로 들어가는 거야. 리스는 내 명의가 아니지. 근데 내 명의로 리스를 하는 거야. 명의는 내 명의로 들어가. 등록 취득이라고 해야 되나? 등록을 내 명의로 하는 건가? 명의는 내 명의로 어쨌든 하는데 리스야.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잘 몰라. 그냥 똑같은 리스인데 내 명의로 하는 거야. 근데 내 명의로 하게 되면서 생기는 변화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 화물차는 업무 용도상이잖아. 그래서 뭐 영업용 번호판도 주고 사고 팔고 막 하잖아. 뭐 리스는 그렇진 않지만 이용자 명의로 돼버리면은 이게 내 명의로 등록되니까 부가세가 나에게 끊기는 거야. 리스는 부가세가 없고 렌트는 부가세가 있는 겁니다.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렉스턴 칸 스포츠 옵션 좀 넣었더니 5천만 원이다. 그럼 여기 부가세가 얼마 들어가 있겠어? 500만 원 들어가 있겠지. 부가세 10%가. 정확하진 않지. 400 얼마, 400 얼마 뭐 이렇게 돼 있겠지만 어쨌든 500이라고 치자고 여러분. 500이면은 사업자가 내가 업무 용도로 포터를 샀든 렉스턴 칸 스포츠를 샀든지 간에 업무로 그걸 쓴다는 거는 내 사치 활동이 아니라 이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운행하기 위한 용도로 구매한 거잖아. 행스 PD가 뭐 편집 회사를 차렸어. 컴퓨터를 샀어. 그럼 내가 사고 싶어 산 거야? 편집하려고 산 거잖아.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건 억울한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이렇게 나오는 게 사업자들이 이용자 명의 리스로 화물차를 해버리면 500만 원이 환급이 돼요. 그냥 리스하면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환급이 안 돼. 그냥 리스 내 명의가 아니라 리스 명의니까 부가세는 얘들이 헤쳐먹든지 뭐 모르겠어. 어쨌든 내 명의로 해버리니까 부가세가 환급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 렌트도 카니발 9인승 많이 하죠. 사업자들이 7인승 하고 싶어도 9인승을 많이 합니다. 왜? 이것도 부가세 환급이 돼요. 그러니까 카니발이 한 달에 80만 원이다. 내가 사업자다. 부가세로 비용 처리를 했다. 그러면 견적에 80만 원 써 있어도 나는 72만 원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한 거죠. 근데 이용자 명의 리스는 월 납입료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차가 실행될 때 이미 부가세 500이 나한테 빠져 들어오고 시작해. 개꿀이지. 그러니까 이게 500만 원이 돈이 생기는 거 같은 효과인 이유가 뭐냐면 부가세를 1년에 2번 내잖아. 1분기, 2분기. 그러면 첫 분기에 내가 매출 뭐 나오고 뭐 이것저것 매입 매출 다 따져가지고 세무사가 부가세 이번에 1,000만 원 내셔야 돼요. 모든 사업자는 다들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다 잘 그러고 계시죠? 잘 하고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부가세를 따로 모아놔. 내 돈이 아니거든. 근데 내 돈인 것처럼 막 쓰다 보면은 세금 신고하고 부가세 내야 될 때도 줬다 딱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첫 내야 될 때 요게 떨어져 버리니까 요 1분기에 내가 차를 출고했으면 5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리스하거나 이용자 명의 리스하거나 500만 원의 효과가 있는데 월납이 같겠어? 달라야 정상이지. 근데 거의 같게 나오는 금융사도 있더라고.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렉스턴 칸 했더니 한 달에 뭐 70만 원이야. 이용자 명의리스로 해야겠다. 부가세를 털어주니까. 그랬더니 79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뭐야? 뭐 500만 원쯤 된다 치자. 540. 근데 500의 혜택을 줘. 또이지. 그래서 어떤 용도로 썼냐? 일단 500을 무이자 대출하는 느낌으로. 기회비용은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달달이 천천히 뭐 8만 원, 9만 원, 10만 원씩 갚아 나가는 느낌으로. 근데 만약에 일반 리스로 했을 때 70만 원인데 이용자 명의 리스가 71만 원 나온다? 돌았나? 이거 해야지. 금융사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쫙 비교해야 돼. 그래서 렉스턴 칸 이용자 명의 리스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연락이 오면은 어떻게 돼? 존나 피곤하다. 다 찾아봐야 된다 이거. 그래서 그 내담자가 좀 싸가지 없으면 이용자 명의 리스 저 잘 모르는데요 하면서 안 한다 나. 제가 제일 안 하는 게 뭡니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문의 오는 거 제일 싫어요. 보조금 알아보기도 귀찮고 그 제조사 브랜드 딜러들 괴롭히는 것도 귀찮고 금융사고에 10원만 틀려도 또 뭐 엎어져서 새로 해야 되고 전기차가 변수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일이 너무 많아. 귀찮아. 남는 것도 없어. 그렇다고 남기면서 해줄 수도 없어. 영상 보고 지금 내한테 연락 온 사람들이 내 남겨 처먹는다 생각하고 연락을 하겠어? 저 새끼 존나 싸게 해주겠거니 하고 연락을 하는 거지. 그게 너무 귀찮단 말이야. 재미도 없어. 그래서 전기차 가끔 나가는 거 보면 뭐다 다? BMW다. 그거는 뭔가 하고 싶거든 나도. 남의 차지만 i4 하고 싶다고 i5 하고 싶다고 와 뭔가 내가 하는 것처럼 대리만족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다만 내가 열심히 안 하지. BMW 딜러를 쪼아서 딜러분이 보조금 알아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만큼 이용자 명의 리스 이건 좀 귀찮아요. 만약에 이게 아주 원활하게 잘 간다. 현대 대리점 가면은 막 딜러가 이용자 명의 리스 하지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럴 때는 눈탱이 칠 때가 말 좀 실수했는데 눈탱이 칠 가능성이 요만큼 있어요. 공채 띵가 먹기가 있어요. 공채라는 게 막 아주 정확하게 항상 이렇게 과표화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딜러한테 견적을 받다 보면 차값 얼마, 한 달에 얼마이시고 뭐 등등등 해서 견적서 보면은 차 몇 번 안 사본 사람 눈에는 복잡하잖아. 그냥 한 달에 내가 할부금 얼마 내는지 이런 것만 보잖아. 그럼 공채가 뭐 45만 원 돼 있다. 말이 안 되지. 만 원 단위로 안 떨어지거든. 몇천, 몇백, 몇십원 이렇거든. 대충 딜러가 보기에 요만큼이면 된다. 이 얘기야. 넉넉하게. 왜냐면 모자라면 골치 아프니까. 3,000원 더 주세요. 그렇잖아. 짜치잖아. 그래서 대충 이렇게 적는다. 그럼 사람들은 뭘 몰라. 월남료만 보고. 할부 견적 비교하는 사람은 난 제일 답답해. 어쨌든 할부 견적 거기잖아. 금융사만 정하면 금리 조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대대리점 가서 현대캐피탈로 할부 견적 보면 똑같아. 할부피 장난을 칠 수 있는 뭐 시기도 있고 아닌 시기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똑같아. 45만 원 공채가 만약에 나온다 치자. 너무 많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딜러가 50만 원 이렇게 넣어. 그러면은 계약자가 낼 금액 초기 납입금 뭐 이런 게 나오지. 이거를 내. 딜러가 이제 공채도 하고 뭐 취등록세도 내고 뭐 해갖고 출고 준비를 해주겠지. 공채 하다 보면 돈이 남아. 돈 남았습니다. 안 줘. 그게 공채 띵가먹기다. 영업이라는 게 그래요. 부동산이든 보험이든 자동차든지 간에 호구 같으면 어떻게든 뻗겨먹고 싶은 게 영업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공채 5천만 원짜리면은 500만 원 맡기는 거라고. 공채 할인해가지고 5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공채 500 사나? 인감주의도 모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차는 아는 사람한테 사면 안 돼. 아는 사람이 내한테 와가지고 뭐 하면은 공채 이렇게 넣어도 다른데 견적은 어떤가 이런 걸 안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도 모른다고. 수수료 잘 있어야 할 때. 네. 공채 이거 팔기통이고 뭐 이 지역의 공채는 얼마고 막 헷갈릴 때 있잖아. 몇 프로고. 맞죠. 인터넷 찾아봐도 거기 나와 있는 거하고 공단에서 뭐 나와준 표를 봐도 또 다를 때도 있고 영수증 받아봐야 알아. 딱 등록할 때 그걸 내봐야 정확하게 이거다. 라고 확신을 할 수 있다고 제 수준에서는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채 그냥 빼! 딜러님 죄송한데 공채 일단 결제하세요. 영수증 주세요. 영수증 고객한테 주고 이만큼 공채 따로 내세요. 정확하잖아 그러면.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소비자들이 공채를 따로 내고 이런 행위 자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이 돈을 왜 내는 거지? 부터해서 공채가 뭔지 설명하고 내가 왜 그런지 존나 피곤하다고 진짜. 무조건 그럴 것 같아. 무조건 그렇게 된다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도 피곤하다니까. 그러니까 1, 2만 원 띵가 먹는 걸 오래 집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50만 원 내면 되는데 뭐 80만 원이다? 이러면 30만 원도 당연히 아까운 돈이지만 기분이 더럽잖아. 내가 무슨 사기 맞은 것 같잖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일반 소비자들은 공채가 뭐라고? 몇십만 원 내라고 뭐라고? 이렇게 된다니까. 존나 피곤하다. 맞죠. 저는 영업사원 욕도 하고 소비자도 욕을 많이 합니다. 서로 조삼모사야. 네가 이러니까 얘가 이럴 수밖에 없고 얘가 이러니까 얘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꾸 구라가 점철되어 가는 그 영업시장인 거지. 근데 그게 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자유경쟁이 너무 빡센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얘기가 자꾸 3,000% 샜는데 그래도 조금 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가 판매했을 때 정당한 그 수당만 벌면 되지 뭐 수수료 피가 어쩌니 많이 공채 띵가먹기 어쩌니 이런 짓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근데 왜 그런 짓이 생겼는지 알아? 우리나라도 어떤 영업 업계에서는 그게 잘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예를 들어가지고 법정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뭐 4%라고 치자. 이 안에서 어떻게 받는지는 자유잖아. 근데
이거 들이대면서 4%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네. 특정 부동산 복비예요. 하면 웬만하면 다 주잖아. 맞죠. 그렇게까지 파헤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자리가 잡혀 있다고. 근데 자동차는 안 그래. 그런데 4천만 원짜리 하나 팔면은 수당이 얼마 나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50만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대리점 소장님이 한 30% 먹고 70% 정도 딜러한테 떨어져요. 100만 원 된다고 칩시다. 딜러가 먹는 게 썬팅 해주세요. 블랙박스 뭐 해주세요. 한 40만 원 쓰고. 그러고 네 60만 남잖아요. 페이백 50만 원 해주세요. 10만 원 네 남아요. 이거를 너무 밟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서비스에서라도 실적을 가져가려는 영업사원이 있고 경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파헤쳐진 거지. 수당이라는 게 부동산 4%처럼 보호가 안 되고 파헤쳐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공짜로 일할 수는 없잖아, 영업사원들이. 그래서 수수료 1%도 넣고 2%도 넣고 하다 보니까 으이씨 맞고 나는 10%더 넣자 이런 놈도 생기는 거고, 눈탱이로. 0% 해주면 좋지.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게 0% 해주는 게, 당연히 0% 해주는 게 디폴트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생각이에요. 단 차량 판매 수당은 안 건드린다는 전제하에 스스로 0% 해주세요는 당연한 거야. 근데 수당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썬팅 나는 왜 안 해줘요, 나는 블랙박스 안 해줘요 다 하면서 딜러는 뭐 빤다고 그 맨날 가서 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차비 쓰고 시간 쓰고 10만 원 남기려고. 수수료는 근데 연피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근데 얘 말이 맞으려면 이게 전제로 깔려야 되고 이 말이 맞으려면 이게 전제로 깔려야 되는데 남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인간들이 어딨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지. 그만큼 사실 선택지는 넓혀졌지만 단편만 보는 사람들 눈에는 뭐야 수수료를 왜 받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동차 판매 수당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거 남들도 해주던데 왜 니는 안 해줘? 일어나고 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사람은 간사하죠. 빠꼼하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형성이 되어 왔으니까. 더군다나 대리점 가서 사면은 그나마 나아. 수당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여러분 특판으로 국산 에이전시 딜러한테 하면서 뭘 바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판매 수당이라는 게 존재를 안 해요. 여러분 리스 장기렌트 금융사 특판 하는데 왜 그게 싸다고 생각해? 4천만 원짜리 4천만 원에 파니까 파는 현대가 딜러 대리점한테 150만 원을 내려주는 거겠지. 금융사 특판은 금융사가 대량으로 사니까 한 대당 3,700에 떼오기로 한 거야. 수당을 따로 안 받으니까. 없어 버는 돈이 금융수수료 말고는. 그걸 근데 영어로 하라고? 양심이 있나? 방법은 근데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잡한 것들이 소비자가 아무리 빠꼼하고 진상을 부려봤자 영업사원이 딴짓거리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딴짓거리도 못하게 당장 나올 수 있는 차 쫙 깔아놓고 비교 존나 20개씩 해가지고 누구한테 할지 막 전쟁시키고 비교시키고 견적서 니한테 받은 거 전마한테 주고 전마한테 받은 거 전마한테 주고 돌려가면서 1,000원이라도 더 싸게 내리려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정성이면 그렇게 하세요. 영업사원이 당신을 사람 취급 안 할 뿐입니다, 속으로. 하고 싶으면 하세요. 특판이 뭐냐 도대체? 특판이란 말이 왜 생겼는지 몰라. 그냥 유추를 해보자면은 특별 판매, 특가 판매 뭐 이런 의미겠지. 특판이 있고 대리점이 있는 거야. 아까 대리점 수당이 생긴다고 했죠. 대리점 가서 우리가 차를 사. 대리점 갔더니 행스라는 못돼먹은 영업사원이 있는 거야. 그리고 진솔이가 돈이 없어서 3천만 원짜리 소나타를 돈을 좀 빌려야겠어. 대출해야겠어. 그러니까 아주 못돼먹은 주영이라는 애가 캐피탈을 하고 있는 거야. 행스님 저 3천만 원 할부하고 싶은데요. 행스가 오케이 돈 빌려주세요. 계약서 사인하세요. 쭉쭉쭉 해가지고 여기 주문을 넣고 막 이래 합니다. 그러면 차가 현대에서 나오면은 차 일로 주고 임마가 돈을 주고 네 임마 돈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현대에서 수당을 받고 이게 할부야 할부. 근데 여기서 리스 렌트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행스가 이번에는 리스 렌트다 주영아 우리 해쳐 먹자. 그럼 수수료도 좀 넣고 그러면은 야가 또 돈 주고 현대가 차 갖다 주고 얘는 수당도 받고 캐피탈에서 수수료 나오는 것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영이가 아씨 어이가 없네. 이거는 대출 할부하고 리스 렌트를 해버리면은 내가 다 이거 해주는 건데 이게 왜 행스 싸던 놈이 껴가지고 돈을 벌지?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주영이가 야 현대야 차를 내한테 줘. 그냥 내가 차도 팔게. 그리고 수당 내한테 줘. 그리고 진솔씨 고객님 자 수당을 할인으로 넣어가지고 이 행스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더 싸게 차를 월납률로 나오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특판이야. 그러다 보니까 행스가 먹고 살 길이 없네. 여기 특판 주문하면은 뭐 3개월 4개월 걸리잖아. 나는 임마 현대 카마스터야. 우리는 이미 차가 많이 있어. 만들어 놓은 게. 내 차는 바로 나옵니다 하면서 꼬시는 거야. 조금 비싸지만 참 빨리 받고 싶어.
레이 똑같은 내 레이 빨리 버리고 소나타를 타고 싶어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주영이가 또 짱나는 거야. 아, 안 되겠다. 나도 빨리 차 미리 만들어 놔야겠다. 소나타 옵션 이렇게 놓고 흰색 검은색만 주문해 놓자. 누가 사도 살 거야. 내가 싸게 팔 거니까 쫙 만들어 놔. 그렇게 해서 또 대리점 행스 꺼져 하고 주영이가 계약자 입장에서도 에이전시나 이런 데 하면 다이렉트로 되기 더 편하고 더 저렴하기도 하겠죠. 여기에 가는 게 브랜드 파워라는 게 있잖아. 대리점 가면 뭔가 신뢰도도 더 올라가고, 에이전시 갑자기 주형 캐피탈, 행스 에이전시, 오토 다이렉트 이지랄 하면은 그 믿나? 사람들이 바로 오토 이런 사건도 생기고 하면은 대단 에이전시도 다 수상하게 여기고 의심하고 얼굴도 안 보고 하고, 여기 가면 얼굴 보고 행스가 가가지고 이 사장님 이렇게도 해주고 정장 딱 입고 가마스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신뢰도 가는 거지. 근데 뭐가 정답이라고 말 안 하겠지만 저 같은 솔직히 빠꼼이 입장에서는 대리점을 갈 일이 없어요. 내가 대리점 가려고 하면은 한 벤틀리 정도 살 것 같으면 전시장 가가지고 나 벤틀리 사러 온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현대 벤츠 BMW 가서 가오 사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런 식이 된다. 그래서 금융사가 직접 하는 거를 특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금융사는 아직도 대리점에서 갖고 온 차 진행도 해줍니다. 그래서 특판과 대리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성질 나가지고 미리 주문 넣은 거를 뭐라고 한다? 선발주. 그리고 차 다 만들었어. 아직 계약자는 나타나지 않았어. 주행이가 구매를 미리 안 하면은 어차피 캐피탈 명의로 구매해서 계약을 해서 차를 빌려주는 거니까 구매를 안 해놓으면은 이쪽으로 재고가 흘러 들어가. 아, 이건 팔릴 거야. 일단 사. 일단 결제해. 사놨어. 그러면 그게 선구매야. 이 선구매는 계약하면 일주일 만에 받을 수 있다. 그걸 즉시 출고다. 즉시 출고 재고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선발주라는 거는 발주한 기간은 명확한 거니까 한 달 뒤에 배정될걸요? 이런 가늠을 할 수 있게 돼요. 2주 뒤에 배정되는 차입니다. 혹은 1년 걸리는 차인데 5개월 전에 발주 넣은 거예요? 하면은 새로 특판 발주 넣고 새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야가 더 빠르겠지. 다만 여기서 금융사가 몇 개가 있어 우리나라에. 졸라 많잖아. 그럼 선발주하고 뭐 특판하고 하는 금융사가 졸라 많겠지. A, B, C, D, E, 아프지. 애기들 가르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얘가 선발주를 5개월 걸리는 걸 넣어놨어. 얘가 소나타 제일 싸. 근데 얘가 2등이었는데 5개월 지다 보니까 얘가 장가를 높였나? 얘가 갑자기 금리를 높였나? 얘가 더 싸져 버린 거야. 그래서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진행한 건 있죠. 누가 뭐를 하려고 했는데 얘들이 싼 애들이 아닌데 지금 제일 싼 거야. 몇 달 뒤에도 얘들이 계속 쌀까? 제 경험상 아닐지도 모른다는 촉이 좀 있었어요. 야가 1등이었지만 여기도 넣고 2등이었던데도 넣고 2개를 넣은 거야. 그래서 한 5, 6개월 뒤에 나왔을 때 둘 중에 어디가 싼지 보고 가는 거지. 이 둘 중에서 차가 만들어졌을 때 다 비교했을 때 제일 싼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미래를 예측하고 할 수가 없다. 그냥 우리는 이제 우리 경험상 최대한 여기에 발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줄 뿐이지. 둘 중에 하나를 취소하겠지. 어떤 사람은 여기가 1등이네 5개월 지나 보니까 여기에다 다시 하고 싶고 5개월 갖다 버려 다시 5개월 기다릴 거야. 핸들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니까 계약 취소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네가 현대자동차면은 짜증 나겠어 안 나겠어? 그래서 책임 판매 취소 불가 이렇게 좀 많이 해요. 5개월 걸리는 차면은 3개월쯤 됐을 때 이 새끼들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아직 이제 이 사람 차례가 된 거야. 이 사람 거 만들면 이제 한두 달 뒤에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금융사에 얘기해가지고 계약자한테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선택해라. 3개월 동안 기다리는 거 오케이. 당신 차 만들 차례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당신 거 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안 하면 안 돼. 이런 확인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더러운 얘기를 해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비자가 이깁니다. 할게 취소 안 됩니다. 취소 안 할게. 그래도 차 받기 전에 안 해 해버리면은 소비자가 다 이겨요. 근데 그 법정 싸움 이런 건 피곤하잖아요. 법리적으로 따지고 뭐 재판하고 소송하고 하면 상대는 대형 캐피탈이잖아. 쉽겠냐고 개인이. 근본적으로는 소비자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적당히 해야 된다. 피곤해질 수도 있다. 특판과 대리점의 차이 이해됐나요? 선발주 선구매 뭔지 알겠어요? 이따가 선구매 리스트 줘봐 하는데 뭔지 모르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는 국산차에 해당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금융사 특판 이딴 내용을 빼버려. 대리점에서 하는 것만 생각을 해. 그러면 그게 수입차예요. 수입차는 특판이 없어요. 왜 그럴까? 브랜드들이 BMW 코리아, 벤츠 코리아, 포르쉐 코리아가 포르쉐는 아니구나. 포르쉐는 하나하나씩 내가 옵션 다 고를 수 있지.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야. 독일에 주문 넣고 받고. 근데 벤츠, BM 오래 안 걸리잖아. 빨리 받을 수 있게 이게 좋겠다 해서 골라서 이미 갖고 온 것 중에 우리가 고르는 거니까. 근데 수입차 특판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입차 브랜드에서 차가 너무 많이 남아 5 시리즈가.
그럼 어디 A 금융사랑 해가지고 야 이거 좀 팔아봐. 그럼 우리 금융사 5 시리즈 즉시 출고 특판 확보 이걸 하면서 딱 견적을 딱 때린다고. 근데 그걸 몇 번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 수입차를 금융사 특판 딸 것 같잖아. 근데 그 많은 금융사를 다 비교해 보면 뭐 별로 안 싸. 만다 해.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특판이다, 뭐가 할인을 해준다, 뭐가 특별 프로모션이 있다, 다 무시해 그냥. 그거를 다 비교할 수 있는 에이전시한테 뭐 어디에서 뭔 행사를 하건 뭔 상관이야. 그래서 다 비교해서 어디가 제일 싼데 그것만 보면 되지. 하지만 이거 사라질 수가 없지. 난 내 차 할 때 그래. 그거 다 비교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어디서 뭐라고 뭐 할인 더 해준다고? 혹하거든 자꾸. 정기점검 이런 거 받으러 가보면은 뭐 4월 특별 행사 뭐 무이자 이번 달만 할 것 같잖아, 맞지? 뭐 그런 게 다 그런 건가요? 아 근데 좋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구독자 X5 M50i 출고하신 나상철님 자사 파이낸스로 했어요. 근데 잠깐 행사 뭐 이것저것 있었어요. 그래서 X5 M50i 1억 5천짜리 차를 한 달에 153만 원인가 냅니다. 주행 거리도 3만 킬로인데 3만인데요. 지금 1억 5천짜리 X7 같은 거 하려고 하면은 할인 뭐 1,000만 원씩 받아도 한 170, 160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요? 근데 M50i 8기통 자사 파이낸스로 153만 원. 미친 거죠. 3만 킬로 연간. 그럼 2만이라고 치면은 140만 원대였겠죠. 그렇게 좋은 경우들도 생겨요. 얼마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지만 문의가 뭐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미니 3도 기본 모델 리스로 36만 원 뭐 이렇게 나왔어요. 니 내이 30만 원 낸다며 임마. 미니 쿠퍼 탈 수 있었다니까? 신차로? 그렇게 사면 안 된다 하셨어요. 왜 안 돼? 10몇만 원짜리 낼 수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너가 30만 원 낼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똑같은 30이 아니라 이 3도어는 그러면 한 5, 60만짜리라고 여기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내가 말했던 거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카푸어를 만들 뻔했습니다. 그래도 신차고 수입차고 한번 그 정도 투자할 수 있잖아. 영업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영업을 왜? 네 차는 네가 진행해. 만약에 본인이 차를 난 미니로 바꾸고 싶다. 한 달에 15만 원 지원해줄게. 헐. 따로 월급 따로. 궁금한 걸 얘기해 보세요. 진솔 씨하고 행수 PD가 알고 싶은 거. 과정 같은 거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네, 오늘 왜냐면은 그 금융사 단톡방 보다가 고객한테 그 보증금을 딜러한테 보내라고 하니까 고객이 의심을 했대요. 우리 얘기가 아니고 딴 사람들 얘기 중에. 네네네. 그 왜 딜러한테 보내냐? 금융사로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뭐냐면 자 진솔이 계약자, 그 다음에 딜러사, 주영이 차 파는 거, 행스 금융사, 차가 1억이라 치자. 진솔이가 보증금을 4천만 원 넣는다고 치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했던 얘기는 뭐냐? 1억이라는 돈은 캐피탈이 딜러사에게 줄 거지. 그리고 계약자가 캐피탈로 월 납입금을 낼 거지. 그리고 보증금은 진솔이가 캐피탈로 주는 거지. 맞다나? 월납료 그럼 좀 적게 내도 되지? 계약 끝나면 이거 돌려줘야 돼? 이거야. 근데 갑자기 4천을 딜러사로 넣으라니까 뭐야? 이거잖아. 맞지? 자, 딜러사는 캐피탈한테든 계약자한테든 얼마를 받아야 돼? 1억만 받으면 돼. 차값만 들어오면 차가 분출되는 거야. 근데 캐피탈 입장에 생각해보자. 딜러사한테 1억을 주지. 진솔이한테 4천을 받지. 그럼 얘 돈 얼마 썼어? 6천을 썼지. 어차피 얘는 6천만 원만 나가면 돼. 얘들은 1억만 받으면 돼. 자, 진솔이가 있고 행스가 있고 주영이가 있어. 주영이가 행스한테 10,000원을 빌려준 거야. 그리고 행스는 진솔이한테 4,000원을 빌려줬어. 행스는 주영이한테 10,000원을 갚아야 되지. 진솔이는 행스한테 4,000원을 갚아야 되지. 그럼 행스가 무슨 짓을 하느냐? 주영이한테 야 6,000원 줄게. 진솔이한테 4,000원 받아라잉. 그럼 주영이는 10,000원 받았지. 얘도 4,000원 갚았지. 이거야 이거. 얘들은 어차피 6,000을 쓰는 거란 말고. 그러니까 1억을 줘야 돼 얘들한테. 근데 6천만 원만 줄게. 진솔아 보증금 얘한테 4,000 그냥 줘. 얘들 1억 받았지. 얘는 1억 주고 4,000 받은 거랑 똑같아졌지. 이 얘기예요. 이쯤 되면 아 해야 되는데 씨 아무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네. 이게 어렵나? 아니요. 아니 이해됐어? 딜러사도 대기업이잖아요 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말하는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벤츠 딜러사에서 이거를 떼먹은 사태가 생겼어요. 진짜로요? 벤츠 딜러인지 아니면 다른 딜러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딜러사하고 했는데 벤츠에서 안일하게 그 딜러가 하는 대로 그냥 했나봐.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아까 진솔이가 말한 것처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건데 이거를 진행하는 에이전시 담당자, 업체 그리고 딜러 그게 위험한 거예요. 딜러사의 이름 보고 입금을 하면 돼요. 근데 나는 이런 사고가 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진짜 하는 미친놈들이 있긴 있구나. 여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탄생한 게 마로토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합시다. 오늘 만나볼 차는 바로
페이스리프트 소렌토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아하고 똑같죠. 이거 말할 게 없어요. 컵을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거. 오. 이것이 국산이다.